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고에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조금은 허무맹랑한 꿈을 꾸던 10대였죠. 그가 처음 세상에 내놓은 건 바로 현실보다 더 완벽한 가상세계 VR이었습니다. 오큘러스란 이름의 VR 회사는 이후 페이스북에 인수됐고 지금 메타의 VR 헤드셋은 그의 발명 덕분에 탄생했다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세상에 한 가지 혁신을 가져온 그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적을 찾아내고 인간의 손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무기를 만드는 것. 한때 오큘러스의 아버지라 불렸던 이 남자, 이제는 국방산업의 판을 뒤집는 냉혹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어볼 블랙박스, 실리콘밸리의 이단아 파머 럭키와 그가 세운 그림자 속 제국 안두릴에 관한 기록입니다. 역사 속 천재들의 발명은 왜 항상 차고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파머 럭키는 마치 영화 속 클리셰를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규 교육 대신 홈스쿨링을 받으면서 그가 10대 시절 내내 파고들었던 건 오직 하나, 더 실감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의 영감은 영화 매트릭스였죠. 파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 VR 팬들의 도움을 받으며 프로토타입을 완성해 나갔죠. 그렇게 탄생된 것이 바로 현대 VR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오큘러스입니다. 파머 럭키는 개발 자금이 필요해지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킥스타터의 문을 두드렸고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목표 금액을 넘기며 그의 VR 헤드셋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죠. 사실 럭키가 꿈꿨던 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삶의 경험 그 자체를 확장하는 것. 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였죠. 저커버그는 오큘러스가 게임을 넘어선 새로운 소통의 미래라 확신했고 2014년 무려 2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회사를 인수합니다. 당시 21살이었던 파머 럭키는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됐죠. 하지만 실리콘밸리는 기술만으로 모든 게 용납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보이지 않는 규칙, 하나의 신념 같은 게 있었는데요. Don't be evil, 악해지지 말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 구글의 슬로건이기도 했던 이 신념은 실리콘밸리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죠. 그러던 2016년 사건이 터집니다. 파머가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정치단체를 후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그는 순식간에 실리콘밸리의 가치를 배신한 인물로 낙인 찍혔고 결국 2017년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조용히 쫓겨납니다. 억만장자, 천재 창업자, 실리콘밸리의 아이콘, 그 모든 타이틀을 가졌던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세계에서 말 그대로 추방당한 거죠. 그런 그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업계, 바로 방위산업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쫓겨난 파머 럭키, 그의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이단아이자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피터 틸이었죠. 주류에서는 밀려났을지언정 그에게는 자본과 네트워크가 여전히 막강했던 겁니다. 파머는 이 거물을 등에 업고 2017년 안두리를 설립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국가는 최고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그게 전부다. 안두릴은 민주주의의 병기창을 재건한다는 가치를 내걸었습니다. 기존 방산기업들과는 방식부터가 완전히 달랐죠. 정부의 주문을 받고 개발하는 하청 방식이 아니라 자체 비용으로 시제품을 먼저 만든 뒤 정부에 제안하는 이른바 선개발, 후 판매 방식.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빠르게 반복하며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두릴의 성공 방정식이자 핵심 무기인 속도의 비결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AI가 스스로 전장을 판단하고 목표를 정해서 공격까지 감행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살상의 결정을 기계에게 맡길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킬러 로봇에 대한 규제 논의가 뜨겁지만 현실의 위협은 기술의 발전을 막지 못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그 중심에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전략과 안두릴의 비전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국방부가 리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라는 거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목표는 명확하죠. 중국의 인해 전술에 맞서 수천 개의 소형 자율 무기 시스템을 압도적인 속도로 배치하는 것. 말 그대로 무기를 복제하듯 쏟아 붓는 전략입니다. 비싼 F-35 한 대 대신 값싸고 똑똑한 AI 드론 수만 개로 적을 압도한다는 계획.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죠. 미국 국방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된 안두릴. 그런데 이 40조 원짜리 기업의 창업자 파머 럭키가 최근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데요. 그는 왜 우리나라를 찾은 걸까요? 지난 8월 서울의 한 호텔. 안두릴은 한국법인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1년 안에 한국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R&D 센터와 생산 설비 확충까지 검토 중이라 밝혔죠. 이건 단순한 시장 진출 선언이 아닙니다. 한국을 아시아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명확한 신호죠. 그는 단언합니다. F-35 같은 초고가 전투기의 시대는 끝났다고. 소수의 비싼 무기 대신 저렴하고 똑똑한 AI 자율무기 수만 개가 전장을 지배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을 만들 강력한 기술과 제조 인프라를 가진 나라. 그가 주목한 곳은 바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위협. 국방력이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나라. 사업 확장을 노리는 안두릴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놓칠 수 없는 시장이겠죠. 안두릴이 특히나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 때문이기도 한데요. 양사는 최근에 팀을 꾸려 1억 달러짜리 미 육군 프로젝트를 따낸 바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미래를 분석하는 두뇌 역할이라면 안두릴은 명령을 실행하는 손과 발인 셈인데요. AI 기반 킬체인의 완성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현재 안두릴의 기업 가치는 4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파머는 이제 IPO를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죠. 월스트릿은 이제 안두릴을 제2의 팔란티어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연결하겠다던 꿈은 이제 전장을 지휘하는 네트워크가 되었고 현실보다 완벽한 가상세계를 만들던 기술은 현실의 위협을 제거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파머 럭키는 이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기술의 흐름은 이제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안두릴이 써내려갈 이야기는 더 이상 실리콘밸리나 워싱턴이 아닌 바로 이곳,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